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오드리의 시크릿 노트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번째 강의를 했고 지금 이제 4번째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끝으로 3번째 시간 끝냈고요. 자, 4번째 시간에는 안전용기 포장 방법, 그리고 이런 그 안전성 시험해서 화장품 취급 및 보관 방법에 대해서와 화장품의 사용 방법, 그리고 화장품 사용상 주의사항, 위해서를 판단 보고까지 2교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함된 부분은 지난 우리 화장품법에 의해서도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용기 포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 이거 100% 나옵니다. 100%. 자, 어린이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총리령으로 하는 거, 성인인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고 만 5세 미만. 자, 우리 3세 이하, 4세 이상, 13세 이하. 기억나시죠? 어린이, 영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 그래서 5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용기. 자, 포장 대상 품목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 운동점도 21cm 스톡스, 40도 이하,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상태. 요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 예외에 일회용 제품, 용기 부분이 펌프 방아쇠로 작동되는 것은 작동되는 분무 용기 제품이나 압축 분무 용기, 에어로졸 제품에는 제외한다. 왜냐면 방아쇠 그 위에 보면은 온, 오프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기가 못 만지게 하려면 오프를 하면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액체 상태의 제품들은 열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 자,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대 포장을 하지 마라 라는 취지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단위 제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체 두발 세정 제품은 15% 이하. 그러니까 포장 공간 비율을 공간을 15% 이하로 둬야 되니까 많이 두지 마라라는 거고, 그 밖에 화장품류는 10%. 그러니까 인체 두발 세정용 제품은 15% 이하. 그 밖에는 10% 이하. 15, 10 외워주시면 되고, 세제는 15%. 다 2차 이내고요. 단위 제품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단위 제품이라고 하고, 종합 제품은 2개 이상 포장한 걸 종합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계량 도구라든지 이거를 이 한 개를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구성품이라든지 30ml 이하 비매품 설명서 등은 여기 종합 제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종합 제품은 복합 합성 수지 재질, 그 다음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 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제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 포장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장품 보호를 위해서 2차 투명 필름은 포장 횟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먼저 용기에 담고 투명 필름을 했다 해서 이게 2차 포장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1차 포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15%, 10%, 15%, 그리고 복합 합성 수지 재질,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 또는 합성 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 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제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여야 한다. 투명 필름은 포장 횟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안정성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들 앞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화장품 품질 요소 하면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유효성도 있고 했는데, 자, 안정성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장기 보존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장기 보존 시험을 할 때는 롯들을 3개를 선택한다. 그죠? 시중에 유통한 동일한 처방, 동일한 제형 및 포장 용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그걸 가지고 한다. 자, 온도, 습도. 자, 온도를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습도를 6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0 플러스 마이너스 2,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리고 5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25, 30, 5. 이렇게 65,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습도는 없겠죠. 이게 온도가 낮으니까. 자,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 원칙, 특성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측정 시기 1년간은 3개월마다,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부터는 1년에 1회 해서 요 시험 항목, 일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시험, 화학시험, 미생물시험, 용기 적합성 시험이 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물리시험과 화학시험 시험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이거 비중, 융점, 경도, pH, 유화상태, 점도, 얘가 물리시험이고, 여기 들어가는 에테르, 불용, 에테르, 에탄올 가용성 불검화물, 에테르 및 에탄올 가용성 검화물, 에테르 가용 및 에탄올 불용성 검화물, 불검화물, 에테르 가용 및 에탄올 불용성 검화물 등등등, 증말 잔유물, 에탄올, 이런 화학시험은 이게 화학시험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미생물시험, 그리고 용기 적합성, 용기에 넣었을 때 용기와 상호 사이에 제품이 흡수된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게 여기 장기 보존 시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 선정, 보존 조건, 시험 기간, 측정 시기, 시험 항목 등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가속 시험은 자, 온도 습도가 장기 보존 시험에 보다 15도를 더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도 보면은 25도 더하기 15, 그럼 뭐가 되죠? 40이죠.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2, 60 더하기 15, 75. 그래서 가속 시험은 온도를 좀 더 높이는 거, 온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항목도 똑같이 장기 보존 시험과 준하는데, 일단 가속 시험은 보존 조건이 다르다. 그리고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원칙이다 라는 거, 시험 때를 포함하여, 시험 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을 측정을 한다. 자, 가혹 시험은요, 요것도 보존 조건을 잘 볼게요. 광선, 온도, 습도 3가지 조건. 광온습 해서 온도 순환, 마이너스 15도로 갔다가 45도까지 갔다가 냉동, 해동 또는 저온, 고온의 가혹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혹독하게 사람을 혹사시키는 것처럼 화장품을 혹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순환을 한다든지 광선, 온도, 습도의 3가지의 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시험 항목은 보존 기간에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 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 산물의 생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혹 시험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생성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자,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기 전에는 일단 산소와 접촉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하는 속도도 좀 늦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개봉을 열었다 그러면 산소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게 산소와 접촉하고 나서도 얼마만큼 안정화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로또 시험 선정은 장기 보존 시험을 기준으로 하니까 장기 보존 시험에서 로트가 몇 개 했었죠? 3개. 그죠? 동일한 처방, 제형,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라는 거 했었고요. 제품의 사용 조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온도, 기간, 측정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절별로 각각의 연평균 속도, 습도 등의 조건을 설정을 한다. 자, 6개월 이상이 원칙이고 1년간 3개월
2년까지는 6개월, 2년부터는 1년에 1회. 뭐랑 똑같죠? 요거 장기 보존 시험과 동일합니다. 시험 항목은 미생물 한도 시험, 보존제, 유효성 성분 시험을 수행을 하고, 개봉할 수 없는 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향수 같은 거 보면은 열 수 없거든요. 그냥 스프레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일회용 제품들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화장품 기재 표시, 사용 방법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우리 화장품 법에 이해할 때 다 했던 거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기재사항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화장품의 명칭. 자, 뭘로 들어가야 되죠? 한글. 무조건 한글 표기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한글 표기. 자, 수출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국내 판매는 무조건 한글이어야 되고 그 뒤에 영어, 외국어나 병기하는 건 상관없다.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전 성분을 표시하시오 했습니다. 전 성분 표시. 자, 전 성분 표시는 다른 기재사항보다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최소 5포인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자, 이게 50ml짜리입니다. 뭐 50g짜리입니다. 100g짜리입니다. 내용물 안에 있는 용량이나 중량을 기재해야 되고요. 제조번호 있어야 되고요. 사용 기한 있어야 됩니다. 개봉 후 사용 기간만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같이 표기를 해주고요. 자, 가격은 누가 표시한다? 판매자가 표시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제조돼서 나왔을 때 굳이 가격이 없어도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이 글자 또는 식약처 도안이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 이 도안을 넣어야 한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 우리 공통사항 이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 보면 바코드,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 보관,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기능성을 처음에 심사나 그 보고를 할 때 처음에 효능, 효과와 용법, 용량을 기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가 제출했던 기능성 화장품의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용량과 이 용량은 다른 용량이기 때문에 이 용량은 한 번 바를 때의 용량, 한 번 바를 때 어떻게 발라라 라는 거고, 이거는 전체 내용물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명을 제품 명칭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면 성분명에다가 함량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방향 제품은 제외를 합니다. 향수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향수라고 하죠? 로즈 향수라고 했는데 로즈가 들어갔어요. 로즈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은 그 함량을 표시를 하고요. 화장품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표시합니다. 우리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퍼센테이지 다 알고 계시죠? 자, 수입 화장품일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꼭 넣어준다.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것처럼. 원산지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국 명칭이 생략 가능하다. 자, 제조 회사명이나 그 소재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가려움, 튼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서 보존제의 함량을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존제의 함량. 이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 만 4세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일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기록을 해줘라. 보존제의 함량을 기록을 해줘라. 자, 그래서 여기 화장품의 기재 표시사항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화장품을 출시한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내가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뭐다라는 게 머릿속에 팍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1차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 또는 소용량 기재, 이것도 중요하죠. 자, 화영제사. 자, 화영제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 기재에는 자, 화영제사,
화영제사 네 가지예요. 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하셔야 되고요. 전성분 확인하도록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전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홈피에다가 기재하거나 인쇄물에다가 인쇄물에 적어서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량이 10이나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일 때도 네 가지만 하시면 되고, 화영제사, 판매 목적이 아닌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화장품도 화영제사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기한이라는 거는, 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 아까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같이 병기를 한다. 자, 사용기한은 뭐냐?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성상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사용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화장품 용기를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용기 중에 우리 지난 기출 문제에서 뭐 밀폐 용기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차광 용기 적는 게 있었는데, 요게 시험에 혹시 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좀 헷갈리니까 요거 외우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용기는 소비자의 다양화, 개성화, 기술 진보에 따른 형태로 소재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품질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을 보호하고 내용물과의 적합성, 소재의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기능성으로는 사용상의 기능, 사용 안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및 좀 저렴해야 되겠죠. 너무 비싸면 또, 사실 근데 요즘 화장품 용기들 보면 좀 비싸거든요. 비싼 용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보면, 저희는 이제 소량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보면, 예쁜 용기들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몇만 개 이상 이렇게 제작이 가능해서, 근데 그렇게 제작 안 하고 있는 용기 사려고 그러면 한 개당 크림 용기 조금 예쁜 거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는 공장에서 사는 거 한 300개 기준 한다 하더라도 2,700원 부가세 별도니까 3,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 내용물도 3,000원이 아닌데 겉에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박스까지 하면 3,500원에서 3,700원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내용물이 2,000원 안 하면 일단 얘의 원가는 5,7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래서 제가 런칭한 화장품의 용기들은 다 기본적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물론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가 이제 뭐 자연 환경을 해친다라고 하지만, 플라스틱도 자원 순환하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저희는 플라스틱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잘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디자인 등 판매 촉진성. 그래서 화장품 용기가 예쁘면 사람들이 되게 또 좋아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장품 용기에는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밀폐 용기 아시죠? 락앤락. 뭐 기밀 용기. 기밀 용기는 왠지 뭔가를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고, 밀봉 용기는 뭔가를 잘 밀봉했다라는 정도인데, 자, 밀폐 용기는, 자, 이렇게 할게요. 고형의 이물. 그러니까 밀폐는 고체가 들어가기에는 힘든 거. 그래서 밀고, 외우실 때는 밀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고. 자, 밀고, 밀폐고, 밀고. 자, 기밀 용기는 똑같이 밀이 들어가서 세 개 다 밀인데, 기밀은, 자, 기액이라고 외울게요. 기액. 기밀 용기는 기액. 자, 밀고하고 기획하고. 이제 뭐 약간 좀 하면은 밀고 해서 뭔가를 기획한다. 밀고 한다. 기획한다. 자, 기밀 용기는 액상 내지는 고형. 그럼 자, 아까 고형이 있었잖아요. 얘도 고형도 돼요. 근데 고형보다 더 잘 들어가는 게 어떤 물이 좀 잘 들어가고 내려 나가고 하는 거.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회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 자, 그러면 밀폐 용기가 더 밀폐가 잘 될까요? 기밀 용기가 더 단단하게 밀폐가 잘 될까요? 당연히 기밀이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둔 이유는 기밀이 더 공간이 더 있다. 뭔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밀폐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기밀보다. 자, 밀봉보다 기밀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그럼 밀봉 용기는 뭘까요? 자, 봉기라고 볼게요. 봉기, 밀고, 기획, 봉기. 그래서 봉기는 외부로부터 기체, 미생물, 이런 애들은 정말 기체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그죠? 엄청 단단하게 잘 차단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봉 용기는 외부의 기체, 미생물이고, 밀폐는 고체고, 기밀은 액체까지.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거는 밀봉, 그 다음에 기밀, 그 다음에 제일 널널한 거는 밀폐. 우리가 사실은 밀폐 용기가 잘 된다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밀봉이 기체 플러스 미생물, 기밀이 액체 플러스 고형, 밀폐가 고형, 이렇게 해서 밀폐가 제일 널널하다, 느슨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광 용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다. 차광 용기 보시면 되고, 자, 내용량. 자, 내용량과 사용량, 이거 지금 보시면 우리 육조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 기준에 보면은 내용량을 어떻게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량을 내가 100ml로 했다. 그러면 100ml를 다 담아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계를 맞춘다 하더라도 기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 정도? 저희도 충진기계 사용해보면 우리는 뭐 큰 건 아니지만 사용해보면 이게 단위가 있거든요. 얘가 10ml부터 아니면은 뭐 50ml부터 100ml까지 담는 거라든지 200ml까지 담는 충진기의 용량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5ml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차가 좀 있다는 거죠. 얘 이렇게 널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저울을 생각하시면 내가 0.1을 잴 거냐, 아니면 2를 잴 거냐, 아니면 5단위로 잴 거냐. 그래서 약간 덜 민감하냐, 민감하게 작용하냐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충진기의 오차를 허용을 해서 평균 내용량의 97% 이상이면은 오케이, 통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ml를 넣었는데 97ml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0g 97g 오케이 해주겠다는. 근데 96g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불량이잖아요. 그런데 제품 3개를 가지고 합니다. 97g, 그 다음에 96g, 뭐 어떤 거는 뭐 99g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100g을 했는데 어떻게 기계가 잘못 잡아가지고 99g, 96g, 97g이 됐어요. 그럼 이 3개를 평균해가지고 97이 되면은 오케이 넘어가는데, 근데 미달이 됐어요. 이거 3개 다. 그러면은 이 기계 처음에 설정을 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설정을 잘못했나, 아니면 뭔가가 잘못했나, 그때 오류가 있었나 해서 다른 제품 6개를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개를 봐서 평균의 97% 이상이 되면은 통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되지 않았다?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명령이 만약에 90% 이상이면 그냥 일단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안된다. 15일 영업정지. 그 다음에 1개월, 2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80%다. 이러면 사실 이런 거 출시 안 되지. 왜냐면 용기에 안 차 있으면은 겉에서 봤을 때 뭐 투명 용기면은 아예 그 불량으로 처리돼가지고 다시 충진이 될 거고, 이게 뭐 그 중에 한 개 정말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한 개 뭐 불량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품질 검사할 때 이렇게 내용물이 안 되면 아마 출시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처음에 1개월, 2, 3, 4 이렇게 1개월씩 더 허용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80% 이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 줍니다. 그래서 요 내용 부분들은 우리 식약처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식약처 교재의 그 2번째 책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569페이지? 569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가지고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생물 오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의 그 기준 CGMP의 3대 요소를 보게 되면은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자, CGMP의 3대 요소. 자, CGMP라는 거는 이 다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모든 것들을 서류대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위적으로 우리 왜 인재라고 하잖아요. 뭐가 생기면 뭐 사고 같은 거.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철거하다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매뉴얼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를 시키고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부터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를 하고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CGMP 품질 관리 기준 3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준수사항 시설. 요거는 자,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시설 기준, 혼합, 소분 공간의 구분 및 구획, 그 다음에 혼입, 미생물 오염 방지 시설을 설비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미생물 한도. 자, 미생물. 자, 총호기성이라는 거는, 자,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산소가 있는 데서 잘 살아남는, 그리고 생균, 실제, 날생, 생균, 살아있는 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균들이 있거든요. 호기성, 생균. 자, 그래서 영유아 제품 및 윤화장용에는 자, 눈은 점막이 있는 거고 영유아 어린이 영유아용 제품에는 되게 애기들이 피부가 약하니까 그람당 500개 이 눈으로 딱 세는 거예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세균 배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총 개수 세가지고 500개 이하면 오케이. 자, 물휴지는 어때요? 입도 닦고, 애기들 똥꼬도 닦고, 그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닦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얼굴 닦고, 입 닦고, 막 이렇게 하는 점막에 닦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세균 및 진균이 100개 이하. 자, 기타 화장품은 1000개. 그래서 얘들은 좀 세균에 조금 덜 그러니까 피부가 좀 덜 민감하지만 이런 애들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500, 100, 1000개 알아두시면 되고 단,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고균, 불검출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화장품에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오염, 미생물 오염. 자, 이거 5번이에요. 5번으로 고쳐주세요. 자, 미생물 오염. 1차 오염. 공장에서 나오는 물.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자, 먼지, 물, 화장품 재료, 보관, 장비, 이런 데서 1차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품을 품질 검사를 했는데 뭐가 세균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안에 1차 오염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오염. 2차 오염은 우리가 사람들이 화장품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을 꺼냈다가 저 같은 경우도 손으로 쓰는데 이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스파츌라 가지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스파츌라 갖고 쓰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뭐 조금만 쓰면은 막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조금 화장품을 아껴서 쓰거나 오래 쓰는 분들은 2차 오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뚜껑을 연체로 방치를 한다든지. 이거 우리 애기들 잘하는 거거든요. 화장품 쓰고 나면은 남자 아기들이라서 그냥 쓰고 그냥 학교 가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뚜껑이 연체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부, 얼굴이나 손에도 다량의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손가락 넣었다가 썼다가 넣었다가 하면 2차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조건 및 오염균, 얘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세균하고 진균이 있는데, 자, 세균을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라고 해서 생육 온도가 25도에서 37도, 와, 지금 더운 여름 이 정도 되겠죠. 25도에서 37도. 지금 세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아침에 사서 점심 때까지 안 먹으면 바로 세균 오염돼가지고 상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 단백질, 아미노산, 동물성 식품. 자, 약산성에서 약 알칼리까지. 그러니까 세균이 엄청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진균은 산성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세균에 비해서는. 근데 약산이나 약 알칼리, 이 모든 데서 다
존재를 합니다. 호기성, 산소와 접촉을 해야 된다. 주요 생성물, 아민, 암모니아, 산유, 탄산가스. 이게 뭐 쉬었다 그러면 뭐 탄산가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오염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농용균. 자, 이런 세균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아까 뭐였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었어요. 그죠? 자, 진균은 25도에서 30.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도 일단 더운 여름에 가깝죠. 효모, 당질이나 식물성 식품. 자, 효모는 당에서 나오는 거죠, 보통. 호기성에서 혐기성. 자, 호기성은 아까 뭐였죠?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걸 말했고, 혐기성은 뭐 혐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지만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을 혐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혐오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산유,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효모가 있어서 이게 주요 생성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오염균은 빵효모, 칸디다균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곰팡이는 전분, 식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뭐죠? 산소가 있는 곳에 자라는 호기성입니다. 자, 세균, 진균 중에 곰팡이는 호기성, 효모는 호기에서 혐기 다 되고, 자, 산유, 그래서 푸른 곰팡이, 메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육 조건이랑 생육 pH 영역, 그다음에 공기 산소 요구성, 호기성인지 혐기성인지 호기성인지. 그래서 호혐호, 호호혐호. 약산에서 알칼리.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표를요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좀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자, 주의사항. 이거 우리 공통 주의사항이 있고 또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공통사항은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가나까지 5가지가 되겠네요. 사용품 사용 시 사용 후 직사광선에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그래서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생산을 한다, 내지는 화장품을 만든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거를 그대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자, 1,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를 하고요. 자, 개별사항. 미세 알갱이,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공통을 줬고, 알갱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요거 더 넣어줘라. 눈에 들어가면 씻어내고,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라. 자, 팩. 눈 주위는 피할 것. 자, 두발 염색. 눈 화장품.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어낼 것. 샴푸. 눈에 들어가면 씻어낼 것. 물로 씻지 않으면 탈모, 탈색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퍼머넌트 웨이브 스트레이트너. 얼굴에 묻으면 물로 씻을 것. 특이체질, 생리, 출산 전후 질환, 이런 질환 사람들은 사용을 피할 것. 용법, 용량 지키며 일부의 시험 사용할 것. 패치 테스트. 15도 이하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할 것. 개봉 제품 7일 이내에 사용할 것. 에어로졸 제품이나 공기 차단되는 그런 제품은 제외하고, 과산화수소는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요거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죠? 그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자, 외음부 세정제. 자,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킬 것. 만 3세 이하 영유아 사용 금지할 것. 그래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사용 금지 개별 사항에 들어가는 제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울 때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약간 추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음부 세정제.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외음부 세정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자, 임신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분만 직전에는 외음부 사용을 금지한다. 왜죠? 분만할 때 애기 나오면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마라. 프로필렌 글라이콜 제품, 과민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해라. 프로필렌 글라이콜. 자, 손발의 연화제. 자, 여기 보시면 손발의 연화제,
요소 재질 핸드 풋크림은 눈, 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때는 과민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라. 자, 채취 방지용 제품.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자, 털 제거한 직후에는 피부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자,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 보시면 3초 이상 분사 금지, 20cm 이상 사용, 점막 분사 금지, 자, 흡입 금지 하는데 보관 취급상 주의사항을 보시면 자,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가연성 가스가 없는 제품,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40도 이상의 밀폐 장소에는 보관 금지합니다. 고압가스 그 에어로졸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 후 남은 가스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불 속에 버리지 마세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도 불꽃에 사용 금지하고 화기가 있는 실내 사용 금지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도 이상 밀폐 장소 사용 금지, 환기에서 사용하고 불 속에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고압가스 없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이것도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으로 덜어 바르라 그랬는데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손에다 해서 얼굴에 이렇게 덜어서 바르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아하와 바하가 있었잖아요. 그죠? AHA하고 B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가 0.5% 초과 제품은 주의사항을 따로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햇빛 감수성 증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아하 제품. 그래서 세정이나 두발 제품은 제외한다. 일부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한다. 이게 패치 테스트. 자, 고농도의 아하 성분은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다. 자, 아하 10% 이상 초과, pH 3.5 미만 제품은 이렇게 고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제품 어떤 거 있었죠? 글리콜릭산, 그리고 라틱산, 그 우유산, 그 다음에 구연산, 멜릭산, 타르타릭산, 이렇게 있었네요. 5가지. 요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바하는 살리실릭산. 자, 그래서 요 글리콜릭산, 그 다음에 라틱산, 구연산, 멜릭산, 타르타르산, 요것들이 다 0.5%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거를 꼭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2번인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기타 연모제, 염색 48시간 전 패치 테스트. 혼합 연무제, 밀폐용기 보관 금지. 여기 오타 한 개 있어요. 자, 가스 발생 제품인 경우에는 자, 밀폐용기 보관 금지하고요. 탈염 탈색제 사용 전후 1일 사이 퍼머넌트 웨이브 스트레이트너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통 염색하고 퍼머 같이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왜 염색이랑 퍼머넌트 많이 하면 모발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자, 제모제는 그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를 함유한 제모제에서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제모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규정 556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제모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를 한다. 자, 생리 전후 산전, 산후, 병후의 환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얼굴, 상처, 부스럼, 습진, 진물은 기타 염증, 반점, 자극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마세요. 유사 제품의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는 피부 사용하지 마세요. 약한 피부 또는 남성의 수염 부위에도 제모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원료가 들어갔을 때?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자, 요 지금 보시면 땀 억제제라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모제를 사용하고 나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제모제를 사용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땀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향수,
아니면 수렴 로션 이런 거를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땀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24시간 이후에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가거나 눈에 이렇게 점막에 닿았을 경우에는 붕산수 2%로 헹궈 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뭐 더 읽어보면은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마세요.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2, 3일의 간격을 두고 재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56페이지에서 557페이지에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모제까지. 주의사항은, 자, 정리를 하면 공통사항이 있고 개별사항,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미세 알갱이 스크러브는 눈에 들어가면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의해라. 자, 눈 주의를 피해라. 자, 눈에 관련된 거. 그죠? 보시면 미세 알갱이 팩, 두발용, 모발용, 그리고 채취 방지, 손발연화, 눈. 있죠? 고압가스는 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점막, 얼굴 직접 분사하지 마라. 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련된 거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주의사항 우리 이거 했는데 여기 또 나오니까 한번 더 봅시다. 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연모제, 탈염, 탈색, 제모제 이런 것들의 기능성 화장품이고 또 기타 또 나와 있어요. 자, 사용하지 말아야 할 피부 및 신체 상태, 사용 전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후의 주의사항,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명시됨. 요게 지금 우리 제모제하고 그리고 연모제 해서 554페이지 552페이지부터 지금 쭉 나와 있는 건데 연모제에 관련해가지고는, 연모제와 탈색제 관련해가지고는 55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채모제, 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제모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모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꼭 표시하라고 했어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요 네 가지는 무조건 기재를 해줘라.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탄력, 피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요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주의사항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주의사항 표시. 우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 향료에서 25가지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접촉 금지,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벤잘코늄 시카리네이트, 실버 나이트레이트. 그래서 눈 접촉 금지. 자, 벤잘. 자, 눈은 벤잘.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그래서 눈은 실버. 자, 이렇게. 자, 과산화수소, 벤잘 3개, 실버까지 5개. 자, 흡입주의. 스테아린산 아연이 함유된 경우에는 흡입주의. 기초화장품의 파우더 제품에 이 스테아린산 아연, 가루가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미세한가 봐요. 그래서 목에 들어갔을 때 콱콱 될 수 있으니까 흡입을 주의해라. 자, 만 3세 이하 사용금지. 영유아. 자, 살리실릭 애시드 이거 안 된댔어요. 그죠?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요것도 안 된댔어요. 만 3세. 요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저도 힘듭니다. 만 3세 이하 기저귀 부위 사용 금지. 파라벤. 자,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파라벤 쓰지 마라. 자, 신장질환 있는 사람들 알루미늄 염류, 그래서 채취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지 마라.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구진 가려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알부틴 이상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구진 가려움이 있을 수 있다.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에도 발적, 피부 건조, 화끈함이 있을 수 있다. 자, 카민의 알레르기 있는 사람 신중하시오. 카민 함유 제품은 신중하시오.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치닐에 신중하시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0.05 이상 검출 제품에는 포르말데히드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시오라고 이런 애들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화장품 위해 사례 및 판단 보고 이거는 우리가 다 했던 거라서 이거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에도 결정 과정 이거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수 대상 화장품 기준, 안전용기 위반, 15조 영업 금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이거 쭉 읽어보시고, 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자, 가는 15일 이내, 나등급은 나와 다는 30일 이내에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읽어보라고 해서 진짜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 화장품 법에 의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화장품법 15조의 영업의 금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전부 또는 밀폐, 일부가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의 오염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안전관리 기준 미적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위조 변조, 제조업 책임 판매업 스스로 국민보건위에 판단한 경우, 제조업 책임 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 수입, 유통 판매 하는 경우에 회수 대상 화장품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세요.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요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기재사항 가격 표시 위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된 샘플 화장품 판매할 때 안된다. 화장품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변조, 위조한 것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 또 가등급 있었고 나등급 있었고 다등급 있었는데 가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그리고 나는 안전용기 위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미적합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 다등급이 요 나머지였습니다. 그래서 15일 30일 나와 다는 30일 요거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위해 화장품 회수 조치는 국민보건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바로 해당 화장품을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 화장품법에 의해 21페이지에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위해 판단에 관한 관련 법령 자 위해 화장품 회수 조치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미리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은 회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감경 면제한다. 자, 회수 계획 및 회수 절차 화장품 회수 필요에 조치를 한 제조업 책임 판매업자, 회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의무자가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위해 화장품이라는 거 알았어요. 즉시 보고를 하겠죠.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중지하겠습니다 해서 이 판매를 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회수 계획서 안에는 제조 수입 기록서 자, 내가 이거 제조했다. 기록한 거. 그 다음에 판매 어떻게 했다. 회수 사유. 요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급일 경우에는 회수 시작 15일 이내에 다 회수를 하고 다등급 아까 있었죠. 안전용기나 안전기준 미달은 나등급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 해라. 자, 회수 의무자는
판매자 또는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 우편, 팩스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회수 계획 통보를 하고 입증 자료를 2년간 보관해라. 2년간. 자, 그리고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회수 확인서 작성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발송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회수 의무자가 화장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공무원 참관 하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 공무원이 와서 보고 또 환경 법령에 따라 거기에 맞게 폐기를 해야 됩니다. 회수 계획서와 회수 확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 폐기 완료 후에 폐기 확인서는 몇 년간? 2년간 보관합니다. 자, 회수 의무자도 입증 자료 2년간 보관하고 폐수 다 하고 나서도 폐기 다 하고 나서도 2년간 보관합니다. 회수 의무자는 회수 완료 후에 회수 종료 신고서를 또 지방 식약처장에게 제출합니다. 회수 확인서, 폐기 확인서, 평가 보고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회수 종료 신고서를 받으면 회수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더 명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유해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단 어떻게 15일 이내는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자,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서 화장품과 관련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등을 말하는 것을 안전성 정보 관련이라고 합니다. 규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규정. 자, 유해 사례 알아두세요. adverse event 이것도 했습니다.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유해 사례였고 그 중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었어요. 중대한 아주 serious한 사망, 입원, 불구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 이상, 의학적 중요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유해 사례였고 실마리 정보, 실마리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들을 실마리 정보라고 합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보고, 자, 의사, 약사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그 요즘에 아동학대 있어가지고 보통 누가 요즘에 얘기를 하죠? 의사들이 이 애기가 보니까 뭔가가 어디 아프긴 한데 그냥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니면 간호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피부병이 이렇게 났는데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했다라고 해서 이게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이런 유해 사례를 식약처장이나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보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전화, 우편, 팩스, 통신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책임 판매업자는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속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성 정보에 관련해가지고 보통 그 정기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15일 이내 신속 보고를 하게 되고 신속 보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고하거나 또 여기 돼 있고요. 책임 판매업자는 신속 보고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가 지났고 자, 7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기 보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고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에 하시면 됩니다. 위해 평가의 용어, 필요성, 세부, 방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 적용 제품 이것도 한번 했었고요. 자, 독성, 자, 위해 요소, 위해성, 위해성 평가, 통합 위해성 평가, 위해 평가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해 평가 과정은 4가지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적용 제품,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화장품 2조에 따른 화장품을 포함한다.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독성이라고 한다. 위해 요소는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위해 요소라고 한다. 화학,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 위해성.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 요소 노출 경우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 위해성 평가. 인체 적용 제품 위해 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 평가. 통합 유익성 평가는 인체 적용 제품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합 유해성 평가. 자, 위해 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해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등의 일련의 단계를 위해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위해 평가 과정을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유효성 관련해가지고 자외선 차단 정보, 관련 정보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자면, 요거, 나노메타. 요거 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 프로텍션 팩터가 뭔지, PA가 뭔지, 요거 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소 홍반량,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이거 적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그 유효성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나와서 제가 여기에 지금 더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 영상도 계속 반복해서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저도 고민을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휴가철, 저도 이제 내일 휴가를 들어가는데 오늘 지금 이거 한다고 휴가 가기 전에 다 하고 간다고 지금 밤을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밤을 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오드리가 주문을 걸어드립니다. 뾰로롱!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화장품 안전관리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